저는 다이아TV에서 일상에서의 과학을 이야기하고 괴짜스러운 질문에 답하는 과학 유튜버 지식인 민환이라고 합니다. 보통 크리에이터 하면은 무언가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요즘에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줄여서 그냥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유튜브도 있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틱톡이나 아니면 방송 플랫폼 트위치나 아프리카TV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콘텐츠로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과학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간단히 말하면 과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콘텐츠로 만드는 사람들을 과학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과학 이야기가 또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누군가는 실험을 하면서 과학적 원리를 보여주는 크리에이터가 있고, 누군가는 논문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와서 해설을 해주면서 이런 과학적 기술들, 이론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크리에이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나올 기술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과학적 이야기를 해주는 분도 있고, 저는 이런 여러 논문이나 이런 거 보면서 해설해주는 것도 하지만, 요즘에는 직접 현장으로 가서 그 과학기술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을 콘텐츠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내 주관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한 것들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과학 유튜버들은. 예를 들면은 책을 리뷰하는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여행 가거나 무언가를 리뷰하는 유튜버들은 개인적인 주관이 많이 들어갑니다. 영화 리뷰 하시는 분도 그렇고. 근데 과학 유튜버는 데이터에 기반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크리에이터들과 달리 데이터가 추가되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학생 때 학부생 연구원으로 실험실에 있었거든요. 실험실에 있다 보니까 여러 과학 장비들이 많고, 그걸 하나하나씩 쓰면서 실험 끝나고 나서 사소한 것들을 관찰하는 거, 예를 들면 현미경 이런 걸로 음식물 관찰한다든지 이런 걸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또 연구실에 있다 보면 여러 화학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화학품들을 섞는 거, 실험하는 거, 반응하는 거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영상을 올렸더니 반응이 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일단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뭔가를 하다 보면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깁니다. 어떤 궁금한 것이 딱 생겼을 때 이건 왜 이렇게 되지? 에서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시작이 돼서 관련된 자료를 찾기 시작하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관련된 자료 찾기. 관련된 자료를 찾다 보면 여러 논문이 나올 수도 있고 기사가 나올 수도 있고 누군가 했던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자료들을 취합해서 그 다음으로는 제 의견과 아니면 제 생각을 넣어서 스토리로 만듭니다. 그냥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라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본이 완성이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유튜버마다 다르겠지만 전 녹음을 하고 제가 출연해서 설명해야 될 부분들, 직접 보여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현장으로 직접 가서 영상을 찍으면서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영상을 만듭니다. 보통 과학 유튜버들이 본인의 콘텐츠 외에 여러 콘텐츠를 만들다든지, 일반적으로는 강의가 제일 많지만 각 기관들도 콘텐츠를 만듭니다. 요즘 과학관에서도 콘텐츠를 만들고, 정부 출연연이나 이런 연구소들에서도 각각 콘텐츠들을 만듭니다. 그때마다 일반인들을 섭외해서 실험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과학 유튜버들이 있다 보니까 더 설명을 더 잘하겠죠, 출연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과학 유튜버들이 섭외돼서 주제를 설정하고 또 촬영하고 출연하고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번 10월에 누리호 발사가 있거든요. 그 전에 연소 테스트를 항공우주연구원에서 했어요. 그 테스트 현장에 제가 직접 갔거든요. 현장에서 그 폭발음을 들으면은 충격이 엄청 크거든요. 또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그런 충격파도 보입니다. 막 공기가 흔들려요. 그런 것까지 경험할 수 있어가지고 엄청 신기한 경험이었고, 그 외에 풍력 발전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보통 일반인들은 거의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풍력 발전기 맨 밑에 문 열고 들어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었고, 저는 과학 유튜버라고 해서 과학을 꼭 전공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왜냐면 실제로 과학 유튜버들 중에서 유명한 분들 중에도 과학 전공 아니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과학 관련된 걸 전공을 했다면 더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겠죠. 예를 들면은 저는 생물 쪽인데, 미생물이랑 생화학 쪽인데, 그 관련된 미생물 콘텐츠를 기획할 때면 일반인들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제가 찾아서 더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이렇게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과학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과학적 정보를 찾아가는 그 과정들을 할 줄 안다면, 또 즐길 줄 안다면 과학 유튜버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카메라 촬영을 할 때도 어느 정도의 기술은 필요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것들인데, 최대한 안 흔들리게 찍는 법, 그리고 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듯하게 찍는 게 더 예쁘기 때문에 구도 어느 정도 보고, 편집도 컷 편집으로 끝내는 것도 있고 여러 그래픽 효과를 넣는 것도 있겠지만, 좀 더 예쁘게 찍고 예쁜 영상을 만들고 싶을 때 유튜브에서 찾아서 하나씩 배워나가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시작할 때 편집할 줄 몰랐는데 하나씩 추가해 나가다 보면은 점점점 퀄리티도 좋아질 거고, 촬영 기법도 하나씩 배워나가서 계속 찍다 보면은 점점점 발전할 겁니다.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논리적이면 논리적일수록,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수록 과학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일단 제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과학과 교육 분야였고, 제가 취직한 회사도 입시와 교육 분야였기 때문에 방향성이 맞아서 제가 기획자로 취직이 된 거였는데, 그 회사의 방향성과 내가 하고 있는 콘텐츠 제작 방향성이 맞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게 맞다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계속 만들던 분을 데리고 와서 쓰면은 더 좋겠죠. 그렇다 보니까 아마 크리에이터들 중에서도 취직되시는 분들 많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봤을 때는 점점점 성장세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도 국가도 점점 발전하고 있고, 점점 과학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은, 미국도 일본도 엄청 옛날에는 과학에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국민들이 점점 나라가 발전하고 더 커가면서 과학기술이 중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 현장에서도 과학을 많이 중요시하고 국민들도 과학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특히 미국은 뭐 우주기관도 큰 게 많으니까 좀 더 멋있는 게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 보다 보면 우리나라도 점점 발전하다 보면은 그런 우주기술 아니면 가상현실에서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겹치다 보면은 점점 더 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럼 시장이 더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유튜브 활동을 해보니까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무슨 경험을 해왔는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넣어서 이야기를 해나가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 꼭 유튜브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게 언제 플랫폼이 바뀔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들은 뭔지, 그리고 앞으로 또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안녕.